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세기 유럽 금융계의 전설적인 인물, 주식의 대부,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안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코스톨라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셋째, 주식 투자를 한다. 오늘 우리는 주식 투자에 관한 코스톨라니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코스톨라니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톨라니의 생애.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190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20세기 유럽 역사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을 겪었고 청년기에는 1929년 대공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큰 손실을 보았지만 이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후반 나치의 위협을 피해 그는 프랑스로 망명했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미국에서 투자 활동을 했고 이 시기에 국제적인 투자 안목을 넓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코스톨라니는 독일을 중심으로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항상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12권 이상의 투자 관련 서적을 저술했고 이 책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읽혔습니다. 특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93세에 쓴 책인데 출간 즉시 독일 베스트셀러 1위, 최장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으며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 하나입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인생은 75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는 대공황, 세계대전, 전후 경제 부흥기, 70년대 오일 쇼크, 80년대 주식시장 호황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시장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었고 이는 그를 주식의 대부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99년 93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코스톨라니는 끊임없이 시장을 연구하고 투자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은 크게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1. 장기 투자 중시. 일단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을 마치 긴 여정의 여행에 비유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은 여행 중 만나는 작은 언덕과 계곡 같은 것이고 진정한 투자의 가치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톨라니는 1950년대 초반 독일의 지멘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전쟁의 폐허에서 막 벗어나는 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지멘스의 기술력과 독일 경제의 잠재력을 믿었고 이 투자를 20년 이상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는 그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장기 투자의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둘째,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코스톨라니는 이를 시간은 당신의 친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2. 시장 심리의 중요성 강조. 주식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동물원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 동물원에는 두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겁먹은 사슴 같은 투자자들과 차가운 피를 가진 악어 같은 투자자들입니다. 사슴 같은 투자자들은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쉽게 놀라고 우왕좌왕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공포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우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흥분해서 무턱대고 사들입니다. 반면 악어 같은 투자자들은 차분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사슴들의 패닉 상태를 이용해 좋은 주식을 싸게 사들입니다.
코스톨라니는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이러한 시장 심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22.6%나 폭락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를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았고 실제로 이후 몇 년간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3. 역발상 투자 전략 선호. 코스톨라니는 대중의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을 역용하는 투자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인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와 독일의 국채 투자에 각각 10배와 140배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주식시장을 패션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패션에서 어떤 스타일이 너무 유행하면 곧 시들해지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주식이 너무 인기 있으면 곧 매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주식이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의 조언대로라면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에너지 관련 주식을 사들이느라 바빴겠지만 코스톨라니라면 오히려 소비재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했을 것입니다. 그였다면 오일 쇼크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때 소비재 기업들이 다시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을 겁니다. 실제 역발상 투자는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도 수반합니다. 이는 강한 신념과 인내심 그리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전략입니다. 결론,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장기 투자의 중요성, 시장 심리의 영향력, 그리고 때로는 대중의 흐름에 역행하는 용기의 필요성 등은 현대 투자 이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들입니다. 코스톨라니가 주식의 대부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투자 성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통찰력 있는 시장 분석과 시대를 앞서간 투자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코스톨라니의 철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투자자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코스톨라니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얻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